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시장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를 좀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도 같이 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막 관세에 따른 주변 국가들에 따른 반응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4월 달도 여전히 관세에 있는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기반에 있는 추이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냐면요.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한 20% 정도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평균 20% 이상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뒤부터는 좀 더 이제 조정의 하락폭은 좀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지난 22년도 때에 따른 조정 추이를 보았을 때는요, 금리가 어디까지 상한선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당시 기준점으로 만약에 대략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나스닥 기준으로 6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조정이 나스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0%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부분을 좀 넣어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더 조정폭은 좀 더 낮아지겠죠. 지금의 이제 수급 동향 추이도 여전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불안전해지면 당연히 ETF의 수급이 붙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얼추저추 좀 잘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이 저렇게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요, 대부분 코인베이스나 나머지에 있는 그런 대부분 비트코인 계열 또는 코인베이스 이런 쪽이 힘을 못 받게 됩니다. 채굴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좀 버겁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슬라도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오히려 조정이 훨씬 더 많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머스크 형님의 추가적인 발언도 이제 코인에서의 민 발언의 기대감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업과 그 다음에 지금의 도지 행정 쪽에 거의 몰빵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때에 마무리가 될 것 같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알트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락업 물량일 때 더 크게 아플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 코인도 4월 18일 날 락업 해제 물량이 또 나오게 되고요. 요즘에 이제 이오스가 이렇게까지 좀 잘 올랐던 이유는 리브랜딩 효과로에 따른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브랜딩을 한다라는 건 또 자금 모집 결성을 했고 자금이 잘 모였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머지 쪽 같은 경우는 좀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저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게 되면 돈이 현금 추이가 좀 더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이런 시점 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대한민국의 탄핵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장의 공석이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주변 국가들에 따른 환율 프리미엄이
가장 많은 영향과 차이가 벌어졌던 추이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환율이 이제 과거에 1,500원대 이상 못 듣는 이 배경도 있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 때부터 어차피 추가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 환율은 이제 국민연금 비중이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커버를 한다라는 가격대가 1,450원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여기에서 기타 부분으로 외환 개입비 중에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전에는 1,450원 위에 계속 맴돌았냐면, 지난 4분기 때에서는 대부분 자금 집행을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고요. 1분기 때는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기타 자본 충족 구간대에 있는 그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450원대 위에 놀았던 부분은 생각보다 그만큼 대응하기가 꺼릴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악재적 해소가 어느 정도 돼서 장중에도 뭐 1,430원대까지 내려갔던 추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모두 약세가 나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베트남 지수 하나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베트남이 장중에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너무 심하게 걸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독일이나 나머지 국가들도 평균 2, 3%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달러 부분이 대부분 가지려고 하는 현금화의 최종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번 4월달도 추매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대부분 현금화 추이로만 계속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당장 돈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방향성이 잘 안 잡고 그냥 그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부분 빅테크 중심에 있는 쪽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게 되면 할인된 프리미엄의 박앤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흘러가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좀 돈이 잘 안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도미넌스가 그래서 올라갔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주변 국가들에 따른 이런 대응론이 아직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놨던 이런 정책들이 과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 그게 아마 올해 연말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이제 갈림길에 놓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전히 이제 도지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그 다음 공약 부분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있는 연설 부분에 따른 기대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금리 인하의 가속도가 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경기가 어느 정도 완만했는데, 완만한 상태인 걸 트럼프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대부분 이제 경제 유튜버 분들도 이야기를 안 했고, 전문가의 의견도 거의 이야기 안 나왔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트럼프가 지금에 하고 있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리고 금리에 있는 위치도 여전히 내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되니까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금리에 있는 위치도 애매한 위치에 경제도 못 받쳐주는 상태이다 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의 지금에 있는 이 공약에서 이 필살기가 2개나 있으니 2개 다 쓰겠다는 겁니다. 쓰고 이점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래서 파월에 있는 위치로는 올해 못해도 이렇게까지 되게 되면 이 가이던스에 있는 기업들의 하향은 거의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추가적인 실업자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대규모 언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쪽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에 있는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 입장에서도 트럼프의 저런 관세가 너무 세게 푸시 나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반응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요즘 보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에 지지할 수 없다라고도 언급을 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이런 법안에 있는 내용도 좀 원만하게 좀 돼야 알트코인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고 할 수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저는 그렇습니다. 도미넌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는 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테더 쪽으로 돈이 좀 잘 안 가고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이 쏠리고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괴리율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괴리율이 많이 더 떨어지게 될 것인지도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팁이 없냐? 팁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버크셔가 현금화를 작년 3분기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에 따른 효과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금 축적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그 전에 많이 팔았죠. 이미 관세에 따른 걸 알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 관련되어져 있는 것만 좀 매입을 하고 인수합병 해볼 만한 것들만 좀 많이 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팁은 우리 버핏 형님이 추가 매입을 대량으로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 것이냐를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알 수 있는 거는 버핏 형님이 이제 말고도 이제 드래켄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비트코인 가지고 재미를 좀 많이 보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번에 브로드컴이나 반도체 관련 주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서 매입을 다시 해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다시 유턴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분위기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다 안 들어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4월달은 그냥 기대값을 좀 많이 낮춰놓고 반등의 여지가 좀 나와줘야 된다. 오히려 이 4월달 이대로 가면 또 4월달 좀 재미없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게 못해도 4월, 5월달에 반등, 의미가 있는 만큼의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쉽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좀 급한 형태보다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보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 다음을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